문화도시 부천이라는 슬로건답게 부천에서는 7월에 판타스틱 영화제와 만화축제를 비롯한 많은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8월에도 축제 분위기가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부천문화재단에서 어린이와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다양한 행사들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는 새롭게 취임한 부천문화재단 손경련 대표와 지역의 다양한 문화축제와 앞으로 문화재단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부천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금 이제 6대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게 됐는데요. 네. 사실 이전에도 계속 일을 하다가 대표이사로 이렇게 지금 취임하게 된 것이어서 새로운 기분이라기보다는 책임감이 좀 더 큰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그동안 이제 해온 여러 가지 업무들을 좀 더 질적으로 수준을 높이는 그런 이제 임무도 좀 부여받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17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문화 다양성 증진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네. 올해 부천문화재단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내부와 외부로 좀 나눠졌는데요. 아무래도 문화재단이다 보니까 문화적 경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시설, 문화가 관련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시민들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시민 문화권 권리 지표를 좀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 문화권이 어느 정도 증진이 되는 것인지를 측정을 하면서 부천 문화특별시, 그러니까 문화특별시 부천으로서의 그 시민 문화권을 증진시키는 데 좀 기여를 하고자 사업을 준비를 많이 했었고요. 네.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라든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도 좀 많은 그 에너지를 투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문화예술 교육이라든지 또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박물관 그리고 시민 미디어 사업들 이런 것들이 2017년도에는 지역 사회 발전, 그다음에 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문화 복지라는 측면에서 좀 집중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부천에는 만화영상진흥원도 있고 매년 국제 영화제도 열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문화에 대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천문화재단의 특색 있는 독자적인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기억을 할 거예요. 사람들은 문화재단이 하는 것은 좀 일반적으로 문화의 기반을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영화제는 영화, 음악은 음악 이렇게 포커스를 두지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사실 문화 정책 기반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고요. 네. 시민, 마을, 그다음에 예술 들이 서로 어떻게 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다 보니 네. 사실 좀 도드라져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뭐 올해 저희가 문화 행사도 또 많이 준비를 했죠. 네. 특히 부천문화재단의 역할 중에서 시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이라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다는 게 눈에 띄는데요. 8월에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어떤 것들인가요? 네, 8월에 저희가 지금 주요 행사를 2건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하는 부천 어린이 세상이 있고요. 네. 다른 하나는 8월 14일부터 31일까지 보름간인데 보름 동안 부천 생활문화 페스티벌 다락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보름 중에도 한 이틀 정도 8월 25일, 26일은 또 집중해서 모여서 콜라보레이션을 네. 하는데요. 우리가 뮤지컬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이제 이런 명칭을 가지고 축제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네. 8월에는 아마 3일부터 31일까지 곳곳에서 저희 축제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어린 세상을 좀 더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덥죠. 그러니까 네. 폭염이 날릴 때는 여름철에 문화 바캉스를 누리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네. 저희는 0세 아동부터 13세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한 30여 개를 네. 준비해서 복사골 문화센터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원한 곳에서 재밌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고요. 심지어 영세 콘텐츠가 있는데요.
그 아장아장 극장 놀이터라는 프로그램은 정말 아쉽게도 이미 조기 매진이 될 정도로 지금 네. 인기가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생활문화축제 다락이라는 행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럴까요? 이 시민이 함께 즐기는 생활 문화는 지금 전국적으로 다 관심이 있는데 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부천시는 생활 문화를 가지고 지역 특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행복한 생활 문화 도시 조성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이제 방향인데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자생적으로 주민 공동체를 확산시키고 자발적인 문화 향후 기반을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네.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8월에 오면 이게 축제 형태로 집약이 됩니다. 그게 이제 생활문화 페스티벌 다락이고요. 네. 참여자들은 부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다 가능한 그런 축제이기도 하고요. 뭐 참여하기 싫으신 분들은 보기만 해도 즐거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활문화 시설들이 부천에 좀 곳곳에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보름 정도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이유는 그 곳곳에서 시민들이 공연을 하거나 전시를 하거나 또 뭐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아마도 모든 시민들이 생활 예술가임을 좀 체감을 할 수 있는 것이 올 이 페스티벌 다락의 그 초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것 말고도 하반기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들이 더 많다고 알고 있어요. 네, 좀 더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 크게 공연, 교육, 그냥 우리 문화진흥이라는 이제 이런 범주 속에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는데요. 하반기에는 아마 이제 저희가 낭만 시즌이라고 해서 네. 이제 가을에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기획 공연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판타지아 극장에서 늘 어린이를 위한 상설 공연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놀라운이라는 용어를 참 많이 쓰는데요. 부천에 오면 참 놀라운 일이 많이 생긴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교육에 있어서는 예술 아카데미나 오케스트라를 저희 놀라운 예술 아카데미, 놀라운 오케스트라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하반기에 부천문화재단에 노크를 하시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예술가들이 우리 동네 예술 프로젝트를 10월까지 곳곳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을 거고요. 네. 또 주민들이나 지역 예술가들이 결합을 해서 생활문화 활동을 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생활문화 예술 지원 사업 키위라는 것이 있고요. 네. 그리고 부천 신인문학상인데요. 10월에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신인들이 발표가 되고요. 펄벅 기념관이 저희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축제와 펄벅 문학상이 또 발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물관이 꽤 있죠. 네. 그 박물관으로 가을 소풍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으로 가는 문화 소풍 프로그램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 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청소년 대상 네. 영화 제작 교육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굉장히 좋겠네요. 네. 네. 역시 문화도시 부천답게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이 있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복사골 문화센터가 18년 만에 재단장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부천문화재단이 예산을 문화 행사보다 시설 유지 보수에 더 치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이제 좀 달리 해석을 하자면 그 전에는 시설을 저희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제 시설 운영비에 좀 많이 들어갔는데요. 8월 1일부터 시설 관리공단을 넘어감에 따라 저희는 이제 문화 콘텐츠를 만들거나 문화 프로그램 기획을 하고 지원하는 사업에 좀 더 초점을 둘 수가 있게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재단은 복사골 문화센터에는 아트홀이 있어요. 갤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본부로 사용하고 있는 4층 건물과 세미나실들이 있는데 이걸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네. 나머지 건물의 시설과 관련된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가죠. 그러니까 예산이 오히려 이제 콘텐츠라든지 프로그램에 좀 더 투여될 수 있게 그렇게 된 것이 8월 1일부터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김만수 부천시장이 부천을 문화가 밥 먹여주는 곳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이 부천문화재단이 최초로 기초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이 문화재단이 설립된 건데 네. 좋은 본보기로 자리매김을 해야 할 텐데요. 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 기초지자체에서 최초로 이제 만들어졌다는 책임감으로 사실 17년을 달려온 건데요.
실제로 달려온 만큼 그 역할은 이제 어느 정도 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민의 문화 권리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제 문화재단이 지표를 만들고 지표 관리를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시민들의 문화 향유라든지 참여라든지 창조 활동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 문화력이 증대가 된다 그러면 네. 사실은 그 문화력이라는 것은 내가 창의적인 역량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것들은 네. 삶에 있어서 정말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역량으로까지 확대되지 네.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부천에는 만화, 영화, 음악 등 그 우수한 콘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와 연관된 인적 자원도 있고 물적 자원이 있죠. 이것들을 부천문화재단에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만나서, 문화특별시 부천 시민이라면 모름지기 영화는 이 정도, 문화예술 교육은 이 정도, 교양으로서의 가져야 될 것은 이 정도 할 정도 이제 수준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데, 이 부천문화재단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론적으로 말을 한다면 부천에는 창의적인 인력들이 기분 좋게 와서 살고 싶고 활동하는 그런 특별한 도시, 이렇게 가도록 부천문화재단이 앞으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네, 부천문화재단이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천문화재단의 수장으로서 이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 한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그동안에 보통 그 정부기관이거나 이런 공공기관들은 사실은 귀를 열기보다는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앞으로 21세기에서는 특히 4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 열린 귀로, 정말 경청하는 자세로 많은 것을 듣고 그 정보들을 지역에서 건강한 예술 담론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장을 많이 좀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부천문화재단은 앞에서 끌고 가기보다는 사실은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특히 지역 공동체 성장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게 지속 가능성을 얼마나 담보할 것인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는 사라지는 그런 문화가 아닌, 네.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것. 무엇보다도 또 예술인들이 창작 생태 환경이 잘 돼야 되겠죠. 그게 네. 기반이 돼야지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가 또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보편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역시 일상 속의 예술이 실현되는 그런 생활 속 문화를 가꾸는 재단, 이게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